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탁 넣으시면서 너무 힘들어요. 안 들려요, 솔직히.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 통계입니다. 2020년 이때부터 조사 수는 줄였어요. 계속 건당 부가세액도 조금 줄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너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다. 법인도 비슷해요. 4,700건에서 3,900건까지 줄었고요. 납부세액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조사받으면 평균 9억 정도는 나가게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매출 누락이나 가공 혐의가 이렇게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면서 꾸며놓은 거래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니면 실수하시는 경우,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작은 실수 하나인데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이 많은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막 탈세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최근 추세는 사업자는 줄이지만 상속증의 조사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국세청에서 뭔가 날라오고 이러면은 조사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첫 번째로 아실 거는 세무조사가 아닌 것들이에요. 일정 부분에 대해서 뭔가가 틀렸다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매출 하나를 틀렸다라든가 비용 하나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사를 하지 않고 해명한 내용 보냅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의 소득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해요. 갖고 있는 게 몇십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주 심플해요. 두 군데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고 아시면 돼요. 그때 이제 대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응하면 수정신고를 끝나는 것들이 해명 안내문. 아예 응하지 않으면 혐의 금액이 매우 큰 사람은 조사인계에서 조사합니다. 단순한 해명 안내문조차도 세액이 늘고 줄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지 확인, 요새는 많이 줄었는데요. 수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고정자산 매입할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환급했을 때는 그 세금 계산서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을 반분해서 사장님도 만나고 세무사님도 만나지만 조사는 아니에요. 가끔씩 세무사님들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거래처 중에 하나가 세무조사가 나왔어. 왜 나왔을까? 웬만큼은 맞춰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정기조사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없는 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를 상당히 친절하게 합니다. 예고 통지 보내요. 세무조사를 언제 나가려고 합니다.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불편할 경우에는 연기 신청해 주세요. 그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기조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비정기조사는 탈세제보, 차명계좌예요. 어느 계좌에 얼마가 입금된데 해명해 주세요라고 말했으면 차명계좌 신고됐다는 얘기예요. 계좌도 묻지 않았다면 누군가 탈세 제보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사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얼마 전에 싸우고 나간 직원이 있는데 점점점. 직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탈세 제보를 공익 목적으로 제보하는 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아쉽게도. 예치조사는 탈루 혐의가 있는데 자료 확보까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작은 사업장, 일반 사업장 20억대나 30억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가에서 계속 발표하는 것들 있죠. 1인 크리에이터라든가 유튜버라든가 국가가 유심히 관리하고 혐의점이 있다고 하면 하겠다 알리는 게 아니라 사업장 찾아가서 그날 거기 있는 서류 다 가져오는 거예요. 크게 탈루한 혐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일반적으로 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다 보면 매출 줄이는 건 쉽지 않은데 비용 계산하는 건 좀 쉬운 편이죠. 그러다 보면 유혹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나와 단둘이 짜고서 가공세금 계산서를 수취해서 경비 처리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알겠어?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맞아요. 모릅니다. 둘이 짜고 하면 당연히 몰라요. 근데 접근하신 그분은 나한테만 이걸 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곳을 그렇게 파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고하고 납부를 안 해요. 정말 나중에 이분이 조사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한 사람들 저희가 다 연락합니다. 이때 해명 안내문 다 보내요. 6개월 만에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너무너무 운이 없으면요 10년까지도 가능해요. 납부지원가산세만 1년 이자가 8%입니다. 그럼 8, 5, 40, 40% 붙어요. 이자만. 포항이어서 와 이제 돈 좀 모았어 했을 때 저희가 안 나와요. 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힘드니까 또 세금 납부도 조금 힘드시니까 그걸 사신 거거든요. 힘들어서 조금 버티시는데 저희가 나오는 거예요. 사용 선고에 가까울 때가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모르는 제3자에 수취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정기조사예요. 잘못한 사람을 조사한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업을 계속해서 퍼나간다고 하면 조사랑 떨어진 채로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간 받으실 겁니다. 안 받았다고 하면 대비하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자체적으로 있는 성실도 분석 결과, 다만 이제 이런 정기조사도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고 수익금액 1억이면 조사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실하면 해명 안내문 정도 생각해 보실 부분이고, 조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꼼꼼하고 정확합니다. 세무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매출을 하겠고 가공경비했다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공급 시기가 어떻게 틀렸는지, 국제거래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 찾아내시는 거거든요. 근데 세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직원분들이 리스크 바로바로 보고하고 대표한테 인지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이제 얻는 계기가 되면 좋은데, 뭐 어쨌든 납부서 나오면 또 그렇게 생각하기는 또 그렇죠.
대표님들은 솔직한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많은 걸 얘기하는데요. 아유 힘드시겠다, 안타깝다, 여기는 선처해드려야겠다라고 절대 생각 못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결제 받거든요. 그래서 세무대리인 옆에 있으면 빠르게 컷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묻는 게 진짜 이 회사 궁금해서는 아니에요. 이 많은 자료 중에 뭘 먼저 집중해서 볼까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파악하고서 답변할 수 있는 게 경험 있는 세무대리인인 거거든요. 그런 대응들이 세무조사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루이비통 클러치백을 탁 넣으시면서 너무 힘들어요. 안 들려요, 솔직히. 조사관이 좋은 분도 많지만 무리하신 분들도 솔직히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대신 사과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무리하다고 해서 부딪혀버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안 가요. 막말로 잘못 과세해도 무조건 국세청이 승자다. 왜냐? 자, 보세요. 괘씸해서 난 당신 1억 과세하겠어. 틀렸죠? 불복합니다. 이기죠? 혼자서 이긴 게 아니고 세무대리인 선임하고 수임료 주셔야 돼요. 30% 준다고 칩시다. 납세자는 무조건 피해봅니다. 무조건 비용 부담하셔야 돼요. 물론 화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리한 사람들 있어요. 저도 압니다. 근데도 조금 참으시고 도저히 못 참으실 땐 세무대리인만 보내셔서 대응시켜 주셔야 돼요. 일반 사업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접하는 것들이 이거죠. 두 가지예요. 자체 분석, 자산이나 이익이 급증하는가. 특수관계인 거래 이런 거 많이 하면 검토하고 싶어져요. 연말 연초에 거래 집중됐다고요? 해외로 투자금 나갔다? 보고 싶죠. 사례 이미 많으니까. 고가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 돈으로 샀냐? 고액소득자 유튜버 탈세하고 싶은 유인이 굉장히 많은 거 저희도 알아요. 주식 변동하면 그것도 관심 있어 하고요. 비상장 주식 거래가 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거래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현금 거래 많은 업종 언제나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업종에 따른 리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분석에서 그중에 두세 개 혐의 있으면 선정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래.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 거라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착각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차명 계좌고요. 제일 많이 신고되는 거예요. 제보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건 잘못 제보해도 채택되는 경우가 있고 잘못 채택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엄청 과세된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빨리 걸리면 진짜 다행인데 제 아는 지인도 5년치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이제 세무조사 과정입니다. 사전 통지가 나왔다. 이거를 봤을 때 정기조사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통지 안 하면 비정기가 되고. 그래서 20일 공휴일 빼고예요. 그 범위 확대. 잘못된 차량을 몇 년간 빌렸다. 이렇게 해서 확대되면 그냥 곱하기 5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세액에. 엄청 크죠. 이거 막냐 안 막냐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은 조세범 처벌법이라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이 이루어져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세액이 올바르게 계산되는지 꼭 따져보셔야 돼요. 실수해요. 바쁘니까. 그리고 억울한 게 있다면 불복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실제로 장부 처리 안 한 경비들이 좀 있어요. 6억이든 4억이든 줄어들 겁니다. 이런 말 절대 못하지만 1억이든 2억이든 충분히 줄일 여지가 있다고 봐요. 주소를 바꾸면 세무조사가 덜 나오냐? 큰 사업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 있다? 큰 사업자부터 찾겠죠. 아까 말했듯이 재산 많은 데가 1번일 거니까. 근데 되게 작은 사업자들이 있는데 내가 갔더니 내가 크더라? 저부터 보겠죠. 그런 의미만 있다. 폐업했으면 더 이상 세무조사 안 하냐? 합니다. 병원 양도했는데 그 병원 조사했고 병원장 조사받았어요. 부채밖에 없다. 망해서 나갔는데 나한테 왜 이러나 했는데도 부채에다 조세 채무 더 얹었죠. 미안합니다 하고 추징했어요. 폐업하시더라도 마무리 정리하시는 거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요. 특히 주식 정리라든가 가지금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무제표나 손익계산상 비율이 이상하면 조사를 한다? 아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고 조금 더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 부동산 구입 시 세무조사하냐? 맞아요. 자금 출처 따져보고 전체 소득하고 산 거랑 대출이랑 빼가지고 차이 나면 해명 안 내면 나가더니 조사 선정합니다. 슈퍼카 소유 시 세무조사하냐? 소유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슈퍼카 누가 탑니까? 누가 가졌는지 보면 자녀예요. 그리고 법인 차량이겠죠. 그 회사의 기조가 약간 불량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른 것도 틀릴 수 있다. 공제감면 받으시더라도 최저한세가 있어서 세액이 줄지 않는 경우들 많아요. 세무대리인한테 돈도 더 줘야 하는데 해서 아까우실 수도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해요. 근데 조사받았을 때 이런 거 쌓아뒀으면 2월 공제가 쫙 들어가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다. 건당 부담 금액이 개인은 2억 5천, 법인은 9억. 아프긴 아프다. 그리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차명계좌 탈세제로 이런 게 참 커가지고 직원관리라든가 차명계좌 이런 거 좀 안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가공세무계에서도 결국엔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무조사가 오더라도 세무대리인을 잘 선임하면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 이 정도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